반갑습니다. 저는 2년 연속 커머스 상품과 지식 상품으로 연매출 100억을 달성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 다음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줄리아 기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하기 전 줄리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지금 연매출 100억을 2년 연속 달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초초초 흙수저, 저 밑바닥 흙수저 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살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한번 크게 우여곡절이 생기고 나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부모 집에서도 생활하고 큰 집에서 생활하고 많은 번학을 다녔던 그런 초초초 흙수저 집안의 사람이었고 지금의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아버지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셨을 텐데 가족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무서운 사업에 대한 거리감을 두게 되는 감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흙수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서 나중에 노후는 정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됐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멋진 교량을 설계해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토목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창시절도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토목기사도 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도로 설계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웬걸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에게는 그 다음에 경력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무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저에게는 그 친구를 서포팅할 만한 그런 업무들만 계속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은 저에게 자꾸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에 한번 지금 늦기 전에 도전을 해봐야 될까? 고민에 빠지게 됐었어요. 그래도 좀 무섭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동안에 공부하고 토목기사도 따고 그런 열심히 노력했던 나의 어떤 노고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삼성화재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저한테 면접을 보러 오라고 메일을 보낸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고 맘먹는 그 과정에서 과연 이게 나와 잘 맞을까?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지나거나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사업하는데 제가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게 된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나 자신에게 칭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의 고난과 역경이 시작됩니다.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전화를 했는데 누가 나한테 내가 말하고 있는데 끊었던 경험을 지금 생각해도 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이러시지? 막 그런 감정이 너무 많이 들었었고 내가 새로운 도전을 했으니까 도전한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라는 그 양가의 감정이 굉장히 부딪히면서 성장해야 했던 시기가 바로 그 1년, 입사한 1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못하나 노력들을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달려서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1년이 딱 지나는 그 다음 달에 제가 그쪽에서 제안했던 월급의 2배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객과 통화하는 일 잘하시는 분들의 콜들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제가 다른 사람 잘하는 분들의 콜 듣고 제 콜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그 구조를 나름대로 만들었거든요. 남들 다 칼퇴할 때 저는 남아서 그 1년 동안 모든 케이스에 대한 스스로 공부를 했던 것들이 고객이 나한테 거절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인드들도 이제 해소가 됐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바쁠 때 전화하면 바로 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이해를 하게 되는 마음으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 내적 갈등도 없어지고 제가 한번 어떤 도전을 해서 성공의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번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그 포인트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한번 경험하고 도전을 해야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를 얻었고 한 번에 성공한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내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무 컨설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 다음 세계로 한번 도전해보자. 여기서 안주하지 말자 하고 제 스스로를 굉장히 다그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결국엔 저는 5천만 원까지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자가 됐어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회사의 매출을 띄워주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회사는 얼마의 소득을 가져가고 나에게 주는 건 몇 %일까? 내가 어차피 어디서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에서 영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새로운 도전을 그때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업은 물론 이제 내가 일한 만큼 벌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그늘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의 힘을 빌어가지고 제가 영업을 해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서 소득이 생긴 거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좀 무서웠어요. 사업을
바꿀 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던 제 유년 시절 무의식에 담겨져 있었던 그것들은 항상 지금도 실은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그게 묻혀서 더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내가 지금은 된 것뿐이지 그 생각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더 열심히 내가 매출을 띄우는 방법을 노력하자라는 생각을 가졌고, 더 매출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갔죠. 1,000만 원 정도 하는 강의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저한테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분을 원망하지 않는 게, 저는 그 과정에서 그분의 그 교육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버는 그 구조가 보였어요. 나는 정말 한 분 한 분의 고객들을 만나가지고 세일즈하고 영업해가지고 매출을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한 번에 이분이 어떻게 한 거지? 내가 이분하고 접점이 생겼던 그 과정 모든 걸 기억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필요한 사람을 모았고 세미나에 오게 했고 강의에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결제하게 만들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도 또 무서웠죠. 선뜻 이제 혼자서 도전하기랑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혼자서 하기는 좀 무섭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 동업으로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반드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판매하면서도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첫 사업이 빠른 속도로 잘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6개월 만에 1억 2천을 딱 찍었어요. 그게 직접 재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였잖아요. 광고비 조금하고 인건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남는 돈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구조화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 할 생각밖에 저는 머무르지 않았거든요. 안 그러면 다시 무서운 상황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핵심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시스템화거든요. 조직 관리에 대한 생각은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제가 많이 케어를 하면서 회사 성장을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동업자 중에 한 분이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시스템화가 된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견 충돌이 생기고 우리가 잘 됐던 그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산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과 자동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생존을 하게 되는 거는 내가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은 했으니 그건 이제 다른 아이템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내가 그 구조를 짜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이제 한번 성공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게 생겼는데, 인적 자동화를 통해서 내가 아프거나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같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또 사업을 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겠다. 직원을 한 명 한 명 채용하면서 제가 하는 생각의 방향을 조금씩 소통하고 설명하면서 저를 대신할 수 있는,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리고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게 자동화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혼자서 영업을 오래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을 빌어서 그때 초창기의 직원들에게 심심한 사과 말씀을. 조금 독단적인 스타일의 어떤 리더이긴 했지만 극단의 상황까지 가거나 막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직원과의 소통이든 고객과의 소통이든 결국 내가 주장하는 내 논리에 대해서 동감을 해줘야지 액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가 잘 되게 했던 그 방식을 저는 직원들과의 소통에서도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해야 제가 경험했던 그 방식대로 매출을 키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도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보다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들과 소통을 정말 많이 했어야 했고, 제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같은 방향에서 바라보고 같이 해결해보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소통을 하니까 조금씩 뭔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직원들을 성장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먼저 움직였다면 지금은 직원들이 저를 오히려 성장시켜주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매출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자동화시켰던 것, 그 자동화시킬 수 있는 인력이 바로 저희 직원들이었던 거고요. 그걸 또 복제해서 다른 아이템에 접목할 수 있고 그게 구조화돼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모두가 그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이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되어진다면 연매출 1,000억, 그 다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자리를 잡고 난 이후부터는 제 자신의 목표로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목표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의 서두에서 그때 줄리아에게 사업하는 줄리아로서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도 그런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또 제가 운영하는 여러 계열사의 대표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는 뭔가 더 가치 있는 거를 창출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도 좀 풍요로울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걸 통해서 소소한 즐거움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드실 거예요. 내가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할 때는 내가 열정을 다한 만큼의 대가가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번아웃이 와서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라는 그런 자괴감에 드는 생각을 가지고 또 재미없게 일을 하시기도 하고 하실 텐데 너무 늦기 전에 두려우시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음 한켠에 뭐가 계속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당히 맞서서 그 다음 결과를 성공하는 경험 한 번을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너무 잘 하실 거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